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누구나 자신의 사주팔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의 사주팔자는 그런대로 맞는 것 같지만 본인의 사주는 영 아닌 것 같고 또 무작정 믿는다는 것도 미신 같아서 체념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숙명,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는 지구 최초의 운명 개척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훌륭한 자식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자식을 마음에 그려야 합니다. 나는 이런 자식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부모가 간절하게 이미지로 그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하는 자식을 생각하며 100일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염원은, 그렇게 바라는 염원은 사이파워가 되어 진짜 그와 같은 자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초과학적 사실입니다. 사이파워는 곧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양자역학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의 사이파워나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DNA, 그리고 태어난 날 천체로부터 영향을 받은 천성에 의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기서 천성이란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 이 지구 가까이에 있는 별들의 기운을 받아 생겨난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보는 사주팔자 또한 천성의 일종입니다. 사주팔자는 곧 생년월일과 거기에 따른 간지 8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지금 텔레비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갑자년 무진월 임진일 무오시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냥 지금 2020년이라 그러지만 올해도 무슨 간지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그것이 임진년에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년 무진월 임진일 무오시에 태어났다면 여기서 년월일시, 즉 이 4개가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갑자, 무진, 임진, 무오 이 8글자가 곧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곧 사주이며 생년월일을 뺀 나머지 글자 8자를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가 8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우리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은 사주팔자보다 더 정확한 천성검사를 만들어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의 천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육각나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천성이 어떤지를 아시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성검사를 통해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결점을 찾아, 왜냐면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 결점을. 왜냐면 본인이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결점을 찾아 그것을 보완하면 운명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나쁜 운명은 극복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 모두를 DNA,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이퍼를 해서 받은 그 원하는 자식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천체로부터 받은 역량,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갖춰놓은 조건을 모두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숙명은 곧 타고난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기 결정 같은 걸 잘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냐면은 이미 생긴 거지만 이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건 보여요. 근데 보니까 안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알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의 연구진이 알아낸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행동을 일으키는 기능과 그 기능이 작용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며 생각하는 자의식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그 자의식과 또 지감을 통해서 느끼며 행동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는 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사단법인 유나이티드 헥사곤은 그 기능과 역할을 모두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양이나 수련은 이와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수련도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법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7가지. 영혼은 7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능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성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성자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현이 되는 길은 7가지 그 장애를 벗어나면 성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곧 성현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좌예요. 그리고 그 성자는 7군데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영혼에 7가지 에너지 샘이 있는데 그것을 성자라고 하는데 칠성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칠성자는 이 머리 끝에서부터 몸 끝까지 모두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 위를, 이 머리 맨 위에 있는 여기를 제1성자라고 하며 다음은 차례대로 2성자, 3성자 하는 식으로 맨 밑에 성자는 7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7성자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대로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벌어지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칠성자는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칠성자는 4가지. 제1성자는 전체형, 전체다 이거, 전체를 움직이는 전체형. 그리고 제2성자와 제3성자는 이성형, 그거는 이치적으로 따진다 이거예요. 이성형. 그리고 제4성자와 제5성자는 감성형, 4성자와 5성자는 감성형, 그리고 제6성자와 7성자는 파워, 즉 힘, 파워형이라고 합니다. 이 이성형은 두뇌를 사용해요. 그래서 두뇌를 사용하는 이성형과 또 심정을 사용하는 감성형,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파워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가 더 남았죠. 제1성자 남았죠. 이 제1성자는 별도로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여 전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4부류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점점 외워질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7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것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쓰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의식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제1성자는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이 기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잠은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은 무식해가지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 보고 잠자지 말라 그랬어요.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100일을 굶을 수 있지만 잠은 일주일만 못 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먹지 못할 망정 잠은 꼭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 잠잘 때 에너지를 충전받는 겁니다. 근데 충전받는다는 건 일단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잠이 들었을 때, 잠을 들었을 때는 알파파라는 뇌파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보통 신경을 쓸 때는 베타파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로 지점이 시타파인데 잠을 들고 얼마 안 있다가 보면 깊은 잠에 빠져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잠잔다는 것도 모르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델타파예요. 이 델타파 상태는 4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4분에서 7분 정도 걸릴 때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에다가 저 7개 에너지에다가 채워놓습니다. 저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낮에 많이 사용했던 부분에다가 신경선에다가 그걸 다 에너지를 다 보내줘요. 그날 하루 종일 사용한 신경선의 에너지를 보급을 합니다. 보급하면서 신경선을 건드리겠죠. 건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꿈이에요. 아셨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꿈은 흑백 꿈입니다. 그렇게 깨어나면 생각도 안 나죠. 이렇게 다 채워졌으면 다시 에너지 안에 샘에 에너지를 채워놨다가 다 보급해서 보냈으니까 다시 비어있겠죠. 그럼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럼 이 에너지를 보급하는 동안에 걸리는 거에 한 6, 7시간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채워넣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채우기 그 전에 이미 한 7시간 정도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깨우든가 누가 깨웠다, 애들을. 그래서 에너지가 실수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깨워놓으면 그때는 긴 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떨떠름한 것이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깨어나면은 버스 안에서도 내내 졸면서 다니고 떨떠름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완전히 받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상쾌한 기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잠은 꼭 자야 되는데 시간 줄이는 건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7시간 동안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꾸 수련을 하면은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전부 다 몸에 보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1성자는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1성자가 발달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과 경계가 없어 온 세상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생활합니다. 이 제1성자가 발달된 사람은 이 온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그걸 다 느껴요, 항상. 이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가 처음부터 자기 것처럼 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 자기 것처럼 일을 해요. 뺀질뺀질거리면서 놀지 않고 충실하게 자기 것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일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능력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나 신임을 받으며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느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 주인인 사장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너한테 남겨준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다 일성자가 발달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주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성자가 발달한 사람은 그래요. 만약 제1성자의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이 제1성자가 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경계심을 갖게 하며, 다른 사람한테 경계심을 갖게 하며 신의나 덕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1성자가 발달된 사람이 일단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제1성자의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다 자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주인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본인 스스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런가 아닌가를. 자, 제2성자. 제2성자는 이마에 있습니다. 제2성자는 보통 송가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심정이나 본능에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살피고 또 이성을 통해 판단해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는 그런 강력한 현실파입니다. 제2성자가 발달된 사람은 현실파예요. 자기 마음에 매여져 있지 않고 현실에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요. 때문에 제2성자가 살피는 능력을 제3의 눈이라 하며 현실 자체를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2성자는 현실파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갖고 생각하고 현실을 위해서 판단해요. 또 이 사이파워 등 원하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우주에 내보내면은 그와 같은 소원을 현실 세계에 끌어오는 것도 역시 제2성자가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이나 본능에 치우치지 않는 이른바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이성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안 하고 또 본능적으로도 안 하고 생각이 있고 생각으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제2성자의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심정에 빠져 밤낮 고민하는 사람처럼 자기 심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하며 그런 사람도 그 현실을 왜곡해요. 또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2성자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은 해도 일이 성과가 없어요. 왜냐면 제2성자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는 건데 자기 심정에 빠져서 사니까 심정대로 되나요? 안 되죠. 인물은 훤하나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성자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게 제2성자입니다. 제3성자는 목에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갑상선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준을 느끼며 수준 그리고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3성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누추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성자의 기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돈은 벌었는지 뭐 물려받았는지 많아. 근데 사는 게 영 누추하게 살면 이 사람은 눈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바로 제3성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제3성자가 발달한 사람은 나날이 그 발전이 다르며 항상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높이 또한 매우 향상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자는 수준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수준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보고 격이 높은지 저 사람은 격이 높은 사람인지 격이 낮은 사람인지 또 저 물건이 고급인지 아니면 저급한 것인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제3성자입니다. 때문에 이것의 기능이 부족하면 용모에 상관없이 미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저분하게 살아요. 아마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알죠 여러분들? 통나무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머리는 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3성자가 빈약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2성자와 제3성자를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오게네스는 격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찾아왔을 때도 저리 비켜라 손으로다가 격은 높은데 사는 게 뭐 꼭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격이 뭐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별로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제4성자는 젖꼭지가 있는 높이의 가운데 가운데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지면 답답하고 좀 아프고 하는 데가 제4성자입니다. 이곳은 사랑을 느끼며 또 사랑을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푼다는 걸 여러분들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이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 애착에 빠져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그 애착에 빠져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놀라서 저절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널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서 도망가느냐. 이런 사람들은 지가 지 세계에 빠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 제4성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 속으로 빨려 들어오지만 흐르지는 않고 자기 속에 스스로 빠지면 상대방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밤낮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벽같이 있고. 그러면 그 연예인이 저 사람이 나를 끔찍히 좋아하는 거 이렇게 느끼겠어요?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자기 안에 빠져서 하면 그런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은 나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은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베풀면 당겨오고 또 차지하려고 하면 밀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때문에 이 기능, 제4성자가 기능이 능숙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베풀었으니까 내가 널 얼마나 베풀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끌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안 그렇고 그 안에 빠져있는 사람 나중에 뭐라 그래 보세요. 나중에 계산서 들이내밀어요. 난 너를 이렇게 좋았는데 너는 왜 날 그랬느냐 하면서 별거 다 따지고 했다. 이게 본인은 아무 관계 없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 제4성자입니다. 자, 제5성자. 제5성자는 갈비뼈가 끝난 부위 중심에, 즉 명치입니다. 명치. 중심 부위쯤 있는 명치입니다. 이 명치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5성자가 조절합니다. 희로 애락은 이것을 통해 나오며 화를 내거나 기쁜 마음 또 즐겁거나 우울한 심정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5성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달한 사람은 평소에 기분 좋게 일하고, 제5성자가 발달한 사람은 평소에 기분 좋게 일하고 즐겁게 살지만 이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면 평소에 불만이 많고 또 욕을 심하게 해요. 매일 욕해요. 가을철에 우울한 기분으로 을씨년스럽게 사는 사람 있어요. 괜히 어디서 바바리 코트 같은 거 뒤돌리고서 내내 지나가다가 가수도에 빠지려고 그러는지 내내 땅바닥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센티멘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제5성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 심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심정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이 안 보여요. 이 감정에 빠지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현실, 제2성자와 제5성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때문에 감정을 참고 억지로 또 인내하면 그것은 병이 되어 몸에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병 걸립니다. 또 기분 좋게 즐겁게 살면 그 사람은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평소에 욕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내내 입에 욕이 붙어있는 사람, 욕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쌍스럽게 사는 사람은 사고가 많으며, 그런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요. 또 적 또한 많지만, 사고가 많고 적 또한 많지만 평소에 잘 웃고 친절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동지 또한 많은 것입니다. 제4성자와 제5성자는 이렇게 심정이 주가 되는 감성형입니다. 예. 2성자와 3성형은 이성형이고 4성자와 5성자는 감성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제6성자는 이른바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전, 배. 이것이 발달한 사람은 기력이 강하고 활기차며 의욕적이지만, 이 단전이 발달된 사람은 기력이 강하고 또 활기차며 의욕적이지만, 이 단전의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기력이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의욕이 없으며 병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얘는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 에너지가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아까 머리로부터 온 생명에너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서 생긴 에너지는 생체에너지예요. 그 생체에너지가 아니라 우주로부터 받은 생명에너지가 몸을 보호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달하면 기의 순환이 좋아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이곳의 기운을 증폭시키기 위해 평소에 단전호흡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전호흡. 나중에 우리가 또다시 언젠가 수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전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력은 또 성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곳이 강하면 정력 또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6성자는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위한 원기의 셈입니다. 육성자가 원기의 셈입니다. 아셨죠? 자, 제7성자. 이 제7성자는 성기와 항문 중간쯤에 있는 곳인데 이것을 통해 생명 에너지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늘로부터 우주로부터 받은 그 생명 에너지가 이 제7성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곳은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7성자의 기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7성자는 성적 매력을 통해 상대방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성적 매력도 제7성자가 발달해야지 있는 것이지 7성자가 발달 안 하면 성적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이나 자기 몸을 과시한다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나 또 남자는 그런 남성은 성적 매력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또 좀 발달됐다 그래서 이걸 너무 드러내고 사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 7성자가 너무 발달을 하면은 이성자가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말로가 다 안 좋아요. 마릴린 먼로 아시죠? 유명한 마릴린 먼로가 그러하며 마릴린 먼로가 끝내 자살했죠. 자살했더니 뭐 죽었든지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또 유명한 섹시스타 또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제7성자가 발달하다 보면은 이성형인 제2성자의 판단이 부족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읽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섹시하면 누구나 한 번쯤 사귀어 보고 싶겠지만 저렇게 마릴린 먼로 보면 다 한 번쯤 사귀어 보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마릴린 먼로한테 자신을 낚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자들 생각에 남자들이 전부 다 한 번 저 여자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하지만 어떤 남자든지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또 언젠가 나를 떠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맡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적 매력은 있지만 인생에 동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결국 이런 사람은 안정된 인생을 살지 못해 끝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몸이 아름답고 풍만하다면 그것을 감춰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노출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 드러내놓고 살면은 그 사람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2성자의 판단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성적 매력은 동반자와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6성자와 제7성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운명을 개척하는 운명 개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육각나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모의 DNA나 천성에 의해 그 특성이 숙명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성이 숙명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한다는 것이 이렇게 7성자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지금까지 설명한 칠성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한다, 이성자가 좀 발달한 거고, 섹시하다, 칠성자가 발달한 거고. 결국은 칠성자는 이 세상과 부딪히며 나타나는 숙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움직여져서 생겨진 결과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셨겠지만, 자신의 결점을 말하면 그때는 진짜 내가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결점 얘기하면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출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마릴린 먼로의 노출은 이해하지만, 저렇게 섹시한 마릴린 먼로 얘기하면 그렇구나, 저 여자는 저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지만, 자신의 노출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의식은 외부로부터 보거나 들은 사실만 자각할 뿐, 우리의 자의식은 바깥에서 벌어진 일만 자각할 뿐 자신의 결점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점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천성검사를 통해 그 결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걸 알고 잘하는 건 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못하는 거는 자신의 운명으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련을 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는 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기능하는 사람들, 30년 동안 뭐 요리를 한다 그래서 무 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 썰죠. 얘기하면서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하죠. 이게 바로 영혼의 기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혼에 들어있는 대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점이 있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이점을 자신의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구나 하는 걸 자의식이 알면은, 아, 이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 저것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 말의 뜻은 모르고, 말의 뜻은 몰라요. 영혼은 말의 뜻은 필요 없어요. 영혼은 말의 뜻은 모르고 그 이미지만 자신 속에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만 각인시키는 거지 말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노출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다가 노출하지 않게 해라, 노출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노출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않게 해주세요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노출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혼 속에 노출이 각인이 돼서 그 여자는 노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것이 발달된 게 이제 기독교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왜냐?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는 가난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때문에 노출이 심한 여성은 정숙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정숙을 집어넣어야 돼요. 또 가난을 벗어나려면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원하는 풍요를 머릿속에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수시로 해야 돼요. 1만 번 이상 하여 그것이 확실하게 영혼에 각인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1만 번 이상 수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일념이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각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한두 번 이렇게 핑 해서 되면은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원이 되면 원하는 대로 한 번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선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1만 번 이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에 직접 각인시키는 법을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자의식이죠. 자의식을 계속하다 보면 영혼에 각인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이미지면, 분명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모두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 비행기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당시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또 이 얘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진짜 미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날르겠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면은 그 사람은 끝내는 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명 개척법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은, 본인이 원하는 삶은 이렇게 운명 개척법을 통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원하는 이미지가 각인되기만 하면, 각인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나 혹은 한 주에 끝날 수도 있고 한 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와 같은 논리가 실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전, 천부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부경은 성경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게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우리 배달민족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